약 1,800개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여기에 또 악재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숨 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현 본부장입니다. 전문가들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또 공급량도 대폭적인 감소가 예정되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최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행동해야 할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월 초가 되면은요, 이렇게 그 나라에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통계치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지난달 말이었죠. 1월 31일 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굉장히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2019년도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이때 약 6,600개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약 7,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이 점점 이 상승 곡선이 높아졌었죠. 작년 이제 하반기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때 많이 높아져가지고 작년 이제 2019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00개를 넘어섰어요. 11,000개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11,500개 가량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합니다. 자, 왜 그렇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거래량이 쭉 떨어져가지고 8,000개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중요합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달, 1월 달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약 1,800개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확 떨어져요. 부동산 대책에 여파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이게 전체 거래량인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많이 거래량이 다운이 됐고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은 좀 덜 다운되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서울 자치구별 거래량 감소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등락률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하락률이에요. 하락률 상위 4개 지역이요. 어디냐면은 성동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입니다. 이들 지역들은요, 보면은 하락률이요, 그 전 달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80%대 후반이죠, 다.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 지역들 지금 보세요. 성동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딱 떠오르시죠? 어느 지역들인가요?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흔히 부르는 강남 3구라는 곳을 포함해가지고 강남 3구와 더불어서 또 핫했던 마용성 지역이죠. 성동구와 마포구. 또 송파구는 강남 3구겠죠. 용산구도 물론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4개 지역만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용산구도 굉장히 높은 등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지역은 서울에서 어디였을까 보면은요, 강북구는 28.7%밖에 감소폭이 줄질 않았어요. 또 종로구, 은평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이 종로구라는 지역을 제외하고서, 종로구는 원래 주택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한 지역인데 종로구를 빼고 나머지 이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라는 이 3개 구들은요, 어때요?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9억 원 이하라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높았던 지역들은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았던 지역들은 거래량이 감소폭이 좀 덜했다는 겁니다. 수요가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물론 이 거래량이 서울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수요가 감소됐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평균 가격대에 따라서
더 많이 감소폭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 편차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그대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여기서 컸던 게 이제 대출 규제였잖아요. 금액별 대출 규제였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별로 지금 거래량에 많이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들이. 자, 근데 이 거래만 안 되면은 차라리 그냥 단기간에 시장이 얼어붙어 있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없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악재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악재가. 자, 그게 뭐냐면은 인허가 물량입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 이 인허가 물량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쫄고 있어요. 인허가 물량도. 지금 수요도 없는데 공급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데이터로 좀 보면은요. 최근에 전국 기준입니다. 주택이에요. 이거는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주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택들의 인허가 물량을 봤을 때 2014년부터 18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인허가 물량이요. 64만 2,800가구 정도 됐습니다. 호수죠, 호수. 64만 2,800호. 자, 그런데 재작년 2018년에는요. 전국 기준으로 55만 4천. 그러니까 5년 평균보다도 좀 낮은 수치였어요. 인허가를 좀 적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2018년 말고 바로 작년 2019년에는 2018년보다도 더 인허가가 줄어들죠. 48만 7,900호 정도 되겠네요. 인허가가 점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허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5년 평균치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 놓고 보면은요. 수도권이 31만 호 정도 5년 평균 받았었는데 2018년에는 28만 호, 2019년에는 27만 호로 수도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로 가치에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요, 전체 주택을 가지고 지금 인허가 물량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아파트 거래, 아파트 인허가 물량하고는 조금 좀 결이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어떤지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인데, 자, 똑같습니다. 아파트 인허가도. 최근 5년 평균이 64만 2,800호인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또 줄어들었고, 2019년에도 또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의미 있는 좀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서울을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서울이 5년 평균이 4만 호 정도가 인허가 물량을 받았었는데, 2018년은 3만 2천 호로 많이 좀 줄었죠. 한 8천 호 가까이 줄었는데, 오히려 2019년에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3만 6천 호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서울이 지금 인허가 물량을 많이 받으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최근에 나왔던 이 분양가 상한제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니네 6개월간 유예기간 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게 해줄게. 그렇게 이제 시장에다가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명 그 밀어내기 물량들 때문에 이렇게 서울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많긴 해요. 작년에 2019년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시적인 거지 얘가 상승하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영향 때문에, 이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기 물량으로 이렇게 잠깐 늘어난 거지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울의 아파트도요, 어쨌든 평균치보다는 지금 인허가를 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공급이 줄어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동산의 공시가 같은 것들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이 곧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와요. 자, 근데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즉 인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건설 경기, 그러니까 전체 어떤 부동산의 이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분위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보세요. 시장이 되게 좋고 잘 팔리고 높은 가격에 팔려야지 더 허가받고 더 짓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에서 보듯이 이 거래량도 줄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공급량도 줄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강력한 규제 때문에 얼어붙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정말 수요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못 사겠죠. 수요가 얼어붙은 이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어쨌든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2019년도 초에도 이제 헬리오시티발, 또 2018년 9.13 대책발, 어떤 그 부동산 시장 이 빙하기 때에도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급매물들이. 이게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니네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라도 급매물로라도 내놔라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막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 거래량 급감 데이터, 특히나 서울에서도 더 많이 내렸던 지역들이 어디였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었죠. 즉,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9억 초과 지역들이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이 하방 가격 하락 압력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게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면 어쨌든 전체적인 부동산 건설 경기라든지 모든 이 경기 지표들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도 물론 다운되고 수요도 하락되면서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여파는요, 나중에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급 부족, 또 여타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좀 이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그런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또 공급량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